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많이 먹죠. 음식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깨끗할까요? 그냥 우리 요즘에는 이제 옛날보다 상당히 위생관념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먹고 씻기도 많이 하고 균도 없애고 막 많이 하는데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 사람들 위생관념이 없었을 때 그때도 막 먹었을 텐데 그 옛날에 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애들이 막 흙도 먹고 막 이제 하다 놀다 보면 막 그래도 열심히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먹는데 위장이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위장이 더 나쁜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먹으면 다 소화가 됐었죠. 젊은 애들은 뭐 그냥 돌도 삼킨다고 볼도 삼킬 정도 소화력이 왕성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먹는 것이 깨끗할까요? 물도 이제 막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뭐 잘못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 나가면은 물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그때 좀 영향을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잘못 들어가도 어떻게 다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살균작용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살균작용.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건강식품, 바른 마음, 바른 음식, 바른 정신 중에서 바른 음식 중에 영양성분의 하나인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염소. 양염소가 아니고요. 그 염소라는 그 화학성분이 있죠. 화학 기호라고도 하나요? 하여튼 염소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양염소가 아닌 그 어떤 화학적인 과학이나 화학 시간에 많이 듣던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는 이제 영양소보다는 일반 화학 성분이 염산이나 소금. 염산은 HCl이고 소금은 NaCl이거든요. 소금 성분은 나트륨과 나트륨과 소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염산 HCl에서는 이제 이 염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죠. 과학 시간에 이제 어떤 염산에 대해서 뭔가 산, 나트륨, 염기, 알칼리 할 때 이제 염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산이 높을수록 몸에 굉장히 강하죠. 살균작용이 강해서 이제 HCl은 이제 염산하면 뭐 우리 몸도 탈 정도로 또 가끔 가다 염산을 이제 얼굴에 뿌림으로써 이제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하고 독한 겁니다. 독한 건데 우리 몸에도 이 HCl이 있다는 거죠. 살균작용이 끼거나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외부로 들어오는 균이 위장에 딱 들어왔을 때 HCl 염산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잘못 이상한 물질 섞이더라도 그냥 통과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Cl이 상당히 살균작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살균작용이 HCl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식수에 이제 가스 상태로 이제 주입을 하는 강한 소독제로도 쓰일 겁니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우리 몸에 약 0.15% 존재하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량 미네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산 같은 독한 성분이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트륨과 결합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의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나트륨과 함께 이제 세포 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음이온으로서 이제 혈청의 염소량은 나트륨의 양과 평행하여 증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약 하루에 한
700mg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음식은 주로 이제 짠 경우가 많아가지고 부족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염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염소는 인체 내에서 이제 삼투압을 유지하고 수분의 평형을 유지하고 또 이제 세포 내 체액 이온 농도를 조절하거나 이온 전하를 중화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염소가 이제 수소이온과 결합을 하면은 이제 이 HCl, 위액이 염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위액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강력한 산으로서 이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을 살균해서 감염을 예방하며 할로겐 이온 등의 그 독성 물질을 불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건데요. 우리 몸의 위장에 들어온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소이온은 이제 윤산염, 탄산염, 황산염, 유기산, 유기염, 유기산 등과 같이 이제 산성 반응을 하면서 산염길 평형을 조절하는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면역 기능과 면역 반응과 신경 자극의 전달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염소를 이제 흡수는 이제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이 주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신장에서 배설이 되면 일부는 땀으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배설은 이제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염소가 많거나 적으면 어떤 증세가 올까요? 염소가 결핍되는 증세는 보통 식사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식습관이 약간 짜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영양식이나 이유식, 영양소를 잘못 조절한 경우에 이제 결핍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핍병이 나타나면은 염소가 부족하면은 이제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 식욕 불이나 허약, 성장 불량, 심한 발작 등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과잉은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이나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이제 염소는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쓰고 남은 염소는 이제 땀이나 소변이 돼가지고 배설이 되므로 큰 영향은 없으나 이제 염소가 많으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은 없지만, 나트륨 이온의 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혈압을 오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도 좀 적게 먹는 게 낫겠죠. 염소를 함유식품으로는 이제 나트륨과 함께, 결합을 하여 존재하므로 이제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염소도 함께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도 소금을 많이 먹는 경우에 염소의 양도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염소가 이제 부족한 경우는 되게 드물고 주로 짜게 먹는 습관에 의해 가지고 염소의 과잉과 함께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많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소라는 건 이제 요즘에 NaCl, NaCl로도 들어가가지고 HCl, 위장에서 이제 염산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들.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도 이게 다 흡수돼가지고, 보면은 대장에서는 그냥 전부 다 변으로만 나오지, 이제 딱딱한 성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 몸에서, 염산이 많이 분비됨으로써, 됨으로써 이제 이 몸에 이제 어떤 균도 죽이고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을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위염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 염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이 음식을 먹거나 조금 먹었을 때, 이제 이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강한, HCl, 위액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걸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속 쓰린다든가 그런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위벽을 좀 보호하는 그런 성분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액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증세들을 예방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 위액이라는 거, 이게 강한데, 우리 몸이 참, 그 염산과 같은 걸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여기에 이런 상태가 이제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궤양이나 염증이 있다면 굉장히 속이 쓰리는 그런 증세. 공복 시에 이제 뭐 위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위액이 점액을 그 위장의 그 궤양이나 염증이 있는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위액이 염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위액의 분비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적게 되면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나쁜 성분, 세균 등이 들어왔는데 이 세균이나 어떤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 소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액이 준비하면 소화액도 분비가 이제 그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세균 같은 것도 그대로 살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액이 충분히 배설이 돼야지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는 이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염소가 많은 음식은 주로 이제 염분이 많은 식품이므로 이제 염분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로는 염분이 많은 음식은 주로 보관에 의해 가지고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든가 젓갈류라든가 훈계 음식, 가공식품 등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 식품으로는 이제 태양인 그 음식으로는 이제 된장이라든가 미역, 다시마, 파래, 깍두기, 열무김치, 무장아찌, 육포 등에 많이 있고요. 태음인 그 식품 중에 이제 염도가 많은 식품으로는 자반고등어라든가 게장, 새우젓, 오징어젓, 배추김치, 오이김치, 오이기, 오이 피클 등에 많이 있고요. 소음인 식품으로는 이제 갈치종이라든가 갓김치, 부추김치, 마늘장아찌, 멸치젓, 명란젓, 굴비, 카레 등에 많이 있고, 태양인 식품은 이제 게장이나 서우젓, 새우젓, 오징어젓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김치류라든가 고추장, 간장, 라면, 인스턴트 제품, 통조림, 햄, 소세지, 치즈, 피자, 스프류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염소는 이제 NaCl과 함께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의 그 수분 대사라든가 이제 심장에 심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염소는 이제 보기보다 이제 그 HCl과 같이 강한 성분이지만, 그 역할은 위장에서 위액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우리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굉장히 위벽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위액이 공복 시에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속이 쓰리고 아픈 증세가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HCl 성분은 이제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또 이제 또 HCl 위액은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액이 분비가 적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세균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음식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좀 저희가 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책에는 보면은 이제 요 책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한방체질 약선요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병을 지키는 요법, 약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약선의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그 식품군에 따라서 이제 곡류라든가 채소류, 과일류, 뭐 동물 종류, 수산물, 조미료 등 이와 같이 각각의 그 효능에 대해서 써놨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효능, 그리고 체질별로 어느 체질에 맞는지 이런 내용이 다 쓰여 있습니다. 또 약선요법에 쓰이는 한약재 중에도 이제 일부 그냥 그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약선요법. 그래서 이제 각 그 질병별로 질병을 고치는 약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쭉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는 약선요법, 기관지염, 폐렴, 고혈압, 만성 위염,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을 기르는 약선요법 등등 각 질병에 대해서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선식을 만든, 옛날에 제가 그 체질 선식을 만들어가지고 좀 제품을 좀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업에 좀 뭔감이 봅니다.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하여튼 그 약선요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와 있고, 또 약선차, 우리가 이제 차로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한방 체질 약선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또 질병을 치료하는 약주라든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음식을, 약을 이제 약재 성분을 술에다 담가가지고 이제 꾸준히 복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그냥 약주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효능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성기능이라든가 관절, 허리, 건망증, 기미, 이명, 현원증 등 각종 질병에 대한 효능이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냥, 교보생명에서도 이제 베스트 책으로서도 많이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월간 헬스조선에서도 이제 요 내용이 좀 실린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상체질 건강요법,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요법의, 사상체질 건강-TV,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